저는 커피 스니퍼에서 총 디렉팅을 맡고 있는 바리스타 신은수입니다. 커피 스니퍼 같이 이렇게 작은 로스터리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블렌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커피 스니퍼라는 뜻이 뭔가요? 커피 스니퍼는 옛날에 독일 정부에서 커피를 일반 서민들이 많이 마시니까 상류층한테만 로스팅을 콩을 볶는 자격을 부여를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래 집에서 콩을 볶아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정부에서 상비역이나 전역한 군인분들한테 커피 스니퍼라는 직책을 부여해서 그 향을 찾아서 가정집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이제 스토리를 들으면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현대 시대에서는 좋은 커피 향을 널리 이롭게 펼쳐서 좋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고, 옛날에 이제 커피 스니퍼의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현대적으로 저희가 로스팅이나 커피를 지향하는 목적을 좀 영어로 남겨서 벽에 좀 붙였습니다. 우리같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맛과 향을 표현할 수 있는 커피를 디자인하는 게 이제 블렌드 커피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가 가격에 따라도 다르지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렌드를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좋은 커피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 절감의 목표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언스페셜티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스페셜티 브랜드가 추구하는 슬로건 중에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 문화를 꿈꾼다, 그 문장에 영감을 받아서 스페셜티 커피를 조금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블렌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고, 커핑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커핑을 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추출 편차가 가장 적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수용성 아로마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농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커핑을 선택을 했어요. 블렌드를 한 목적에 이어서 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렌드 커피를 만들 때 베이스 커피 종류를 여러 가지를 컨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준점으로 메인 커피, 그리고 저희는 서브 커피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스니퍼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블렌드 커피를 제조하고 있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주가 되는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좋은 커피, 배전도가 높지만 단맛이 좀 유지력이 좋은 커피, 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커피가 선택이 됐으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서브 커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브 커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맛과 향을 지닌 커피는 좀 배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긍정적인 향미를 가지고 있지만 메인 커피가 가진 향미를 지배하거나 덮는 커피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브 커피가 향보다는 맛이 균형이 잘 잡힌 커피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언스페셜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네. 메인 커피가 어떤 거고 그 서브 커피가 어떤 걸까요? 메인 커피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 몬테시나이 파라이네마 품종을 가진 커피예요. 이 커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고요. 단맛의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선택한 커피입니다. 그리고 뭐 서브 커피는 이따 테이스팅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커핑 준비를 바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커핑을 하는 이유는 메인 커피는 이미 선택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서브 커피를 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안스타님이랑 같이 좀 네.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커피를 4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메인 커피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온두라스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고, 이거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 브라질 커피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테이스팅을 해보고 이 커피가 가진 캐릭터와 맛과 향을 우리가 파악한 뒤에 액체를 통해서 블렌딩을 할 거예요. 커피 자체가 홀빈 상태지만 홀빈을 계속 블렌딩을 해서 맛을 볼 수는 없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맛을 보고 액체의 비율로 나눠서 커핑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한번 각각의 커피를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온두라스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산, 약간 말리게 느낌을 나면서 단맛이 좀 유지가 되는 커피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커피, 브라질 커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캐릭터를 좀 체크를 한 뒤에 메인 커피를 기준으로 해서 1대1 비율, 뭐 에티오피아 1대1, 콜롬비아 1대1, 브라질 1대1로 해서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메인 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스푼 정도 넣고 이디오피아 먼저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온두라스 한 스푼,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액체 비율이지만 1대1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테이스팅을 해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이라든지 맛의 밸런스가 잘 잡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이걸 목적을 갖춘 블렌드가 맛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테이스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향끼리는 좋은 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향이 좀 특별해서 이 온두라스의 캐릭터를 조금 지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온두라스가 메인인데 에티오피아가 메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맛으로서는 괜찮은데 이 향이 부딪히는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맞나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맛있다라고 느껴질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블렌딩의 목적에는 네. 맞지 않는 커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커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온두라스 커피를 좀 더 받쳐주지는 못하는 커피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온두라스, 콜롬비아 준비한 배전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유는 집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다양한 커피를 블렌딩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배전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의 국가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 온두라스랑 콜롬비아의 느낌은 지배하지 않고 잘 유지가 돼요. 근데 이 맛으로서 산도가 조금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브루잉 커피나 에스프레소로 추출을 했을 때 조금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커피가 더 식었을 때 이런 산미의 부딪힘이 좀 더 극대화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보다는 온두라스를 받쳐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온두라스지 뭐가 메인 커피지 라고 떠올린다면 명확하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콜롬비아도 일단은 배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두라스의 커피의 캐릭터도 조금 돋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브라질 커피가 엄청 캐릭터가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단맛이랑 너티함과 바디감이 좀 좋은 커피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온두라스의 높은 산을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서 단맛의 유지력을 좀 더 길게 해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메인 커피라는 느낌을 좀 더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확실히 온두라스가 메인 커피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여기서 디테일한 비율 조정은 또 어떻게 들어가요? 저희가 1대1 비율부터 시작을 해서 비율을 늘려가긴 해요. 온두라스 1에 이제 브라질 배율을 좀 더 높이면은 브라질을 2로 해볼게요. 이런 경우 커피를 마셨을 때 온두라스의 산은 좀 더 중화시켜주긴 해요. 맛의 밸런스는 좋지만 추구하는 목적이랑 좀 다르다고 판단을 들거든요.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온두라스를 조금 해치는 느낌이 들어서 맛의 밸런스는 좋지만 향의 밸런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랑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비율이 좀 높았을 때는 온두라스의 비율도 좀 더 높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온두라스 2대1로 마셔봤을 때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의 향미 자체에 산도가 좀 높은 커피라서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마시기 편안한 정도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산이 거친 느낌이 좀 들어서 중화된 느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플러스로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블렌드 비율이 1대1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보통 이제 브링 포인트와 에스프레소 포인트를 같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하시면서 이런 비율들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판매하는 커피에 따라 다르지만 싱글 오리진은 무조건 브루잉과 에스프레소를 같이 추출할 수 있게 로스팅을 구성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프레소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언스페셜티의 목적성에 맞게 브루잉 커피를 집에서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뭐 매장에서 쓰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 목적성에 따라서 로스팅 방법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브루잉 포인트를 생각하고 지금 블렌딩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에스프레소로 마셔도 맛있게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1대1 비율을 가진 이 언스페셜티 커피 자체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오픈한 지 2년 이후 처음 만든 커피니까 이날을 기다렸나 봅니다. 저도 뜻깊네요, 진짜. 네네네. 집에서 만약에 커핑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클레버나 침출식 추출 도구를 이용해서 액체끼리 한번 테이스팅을 한 뒤에 다른 로스터리의 런두를 조금 비교해서 같이 블렌딩을 해보는 방법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블렌딩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언스페셜티 블렌드 원두 카드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 브레인 코멘트,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까지 같이 담겨 있고요. 언스페셜티 블렌드도 언스페셜티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고요. 앞으로도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회사 복지나 뭐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남 센터필드점도 있고요. 서울 시청역점이 있으니까 두 지점 모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